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9월달의 첫 승부주가 되겠군요. 8월달 매매들은 다들 잘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말이니까 충분하게 충전들 많이 하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인 9월달을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9월달 매매 전략은 일단은 승부가 월 초와 월 후반으로 나뉠 것 같은데요. 중반에는 연휴가 며칠 끼어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아무래도 한 주 동안은 그런 영향이 좀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월 초에 승부를 봐야 될 것이고 월 후반에는 또 승부가 좀 날카로워지겠죠. 두 번째로는 신규 상장주가 이번 달에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9월 11일 스펙주 하나 있고 지금 예비 심사 청구 받는 애들이 스펙주 두 종목, 일반적인 종목 한 세 종목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신규주 쪽에는 별다른 이슈가 일어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9월달 전략을 어떻게 잡고 내가 움직여 가느냐에 따라서 매매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번 달은 조금 바싹 조여야 된다. 그런 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8월달을 마치면서 시장을 지배한 방과 낫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여기 글로벌 정시나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체크한다는 것은 그건 트레이더로서 기본이니까 꼭 잊지 마십시오. 다우존스가 잘 나가네요. 그죠? 자, 지금 월요일날 승부는 뭐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좀 이따 주석을 달아 볼게요. 현재 시간 내에서 상한가 종목을 볼게요. 8월달을 마감하면서 시간의 상종은 인지소프트와 브리지텍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가했습니다. K뱅크가 상장 승인이 나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 투자한 효과가 있다, 뭐 그런 건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모트렉스 시간에 8.1% 올라했습니다. 뭐 자율주행 관련주죠. 그래서 과연 뭐 예상외로 힘이 좋으면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 좀 봐주셔야 되겠죠. SOS렉 같은 것도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는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거고, 그러나 정규장의 상종목은 큐라티스 같은 종목 상, 엑셀 세라피틱스 같은 종목, 그리고 M83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유지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월요일에 어떤 종목을 볼까라는 관점으로 보면 일단 주말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뭐 나왔겠죠. 뭐 제가 못 본 것도 있을 것이고 무심히 넘어간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이슈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이슈들은 잘 챙겨 놓으시고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주석을 달아 볼게요. 일단은 포인트는 신규 상장주 종목 애들 1군과 또 신규 상장주 애들 2군 이렇게 이 두 팀을 일단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라 사람들이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고 월요일에도 크게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시장은 항시 우리 뒤통수를 잘 친다. 그리고 시장은 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틀을 잘 벗어난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놈이 갑자기 이상하게 보합을 치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쭉 밀어줬다가 한 20%나 밀어줬다가 또 미친 듯이 올라가네. 뭐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면 월요일날도 또 이런 모습이 하나 더 길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를 쓰고 그래도 봐줘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뭐 추격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걱정할 것도 없죠. 그리고 반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이제는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넥스트 TDS 팜 ENCL,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말하는 거죠. 넥스트는 생긴 모양새를 외워도 달려가면 막 달라붙으려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보기보다 힘이 좋죠. 근데 금액대가 진짜 35,000대니까 지금 많이 났습니다. 보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좀 갈려나? 그럼 우리 한 36,000원 정도 볼까요? 0.8%. 이동 탁 치고 가면 그때부터 조금 관심권을 보고 보시는 게 좋겠죠. GDS판 같은 경우는 시간에 5.8%를 올려 놓았어요. 그러면 42,100원이니까 한 이 정도 돼서 한번 이렇게 가겠다. 조금 애매모호한 모습이긴 해요. 이 모습이. 그래서 이 종목은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이러한 종목의 모습을 약간
연상을 하면서 약간 눌러주면 한번 들어가는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겠죠. 지금 뭐 5%대니까 42,000원을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41,000원이나 뭐 길게는 4만원까지도 4만원까지도 한 본다, 이런 전략으로 기다려서 받아서 종가상 끝났을 때는 이러한 모습이 옆에 하나 더 생기는 전략, 즉 시간을 한 번 더 주자는 거죠. 이렇게 생겨서 다시 한번 더 똑같은 쌍둥이가, 그런 전략이 좋지 않겠나. 한 달에 바뀌는 월요일 날에 이렇게만 시가를 띄고 우욱 간다, 조금 무리감이 있긴 있잖아요. 월요일에는 아무래도 눈치를 많이 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5%는 인정을 해주시고, 일단 우리 42,000원 가지고 1차 전략으로는 한번 봐줍니다. 봐주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2차 전략을 유지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NCL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마이너스 3%거든요. 이놈은 이제 완전히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꼬리를 보면 플러스 1%대, 플러스 1%대, 시가가 마이너스 4%대, 한 3% 정도 꼴이군요. 저가가 보면 33,250원. 이 종목은 어중간하게 꼬리 잡으려고 해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좀 보고 계시다가 목표는 약간 캔들이 두껍든 얇든 간에 이놈도 이런 쌍둥이를 한번 기대를 해볼 텐데, 그래 놓고 쌍둥이를 기대해 놓고 그 다음날 한번 기약하는 전략을 써야 될 것 같군요. 그러니까 내일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보고 계시다가 뭐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다가 종배로 들어간다든지, 단 이러한 모습이 쌍둥이가 나타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음봉이 들어갔는데 뭐 들어갔는지 그러지 마시고, 종배로 들어간다는 전략을 한번 보고 이러한 모습이 됐을 때, 아니면 양봉을 시가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 시가에서 약간 미끄러졌다가 다시 쭉 이렇게 미끄러졌다가 쭉 꼬리를 달아주면서 시가를 치고 가는 모습 보일 때, 그때 시가를 공략한다, 그런 전략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2군들 한번 보죠. K3i, K3는 K3i입니다. 시간이 25%좀 싸움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힘을 쓰네요, 그죠? 뭐 기간 외국인을 크게 뭐 손대는 건 없습니다. 인정해주고 2% 9,400원 기준가 가지고 K3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니까 청산은 이 한 가지 가입 가지고만 하겠습니다. 다음 유라클, 갈듯갈듯하며 될 듯 하며 잘 안되는 종목이죠. 뭔가 될 듯한데 잘 안되는 친구, 그래도 이름이 예뻐서 한번 봐줍시다. 역시 이 종목은 우리는 보합기준가, 시간의 음봉이면 보합기준가를 봐줍니다. 라메디텍은 이 종목은 금요일날 목요일날 나왔던 금요일 종목이기도 한 것 같은데, 뭐 저희도 매매를 했습니다만은 제법 올라갔죠. 21.9%. 시간의 역지 5%. 이 종목은 과연 한 번 더 추세를 한 번 더 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죠. 일단 시가는 낮을 테니까 여기 보면 15,300원에 이렇게 물량이 있는데 뭐 이런 건 믿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건 보합 기준가만 딱 잡고 봅니다. 라메디텍을 굳이 보는 이유는, 보시면 지금 상당히 지금 차트를 줄여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 종목은 이렇게 머리를 살짝 올리고 있는 종목은 조금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이상한 연유로 살아나면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요래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라메디텍도 한번 금요일로 봤던 종목이지만은 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들도 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봐주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PNS 미케닉스입니까? 이름이 그렇죠. 미케닉스. 어렵습니다. PNS 미케닉스. 한자가 틀린 것 같네. 시간의 보합입니다. 이놈도 같은 관점으로 얘는 아직 거래량도 없잖아요. 같이 붙여만 놓으세요. 그래서 이군들은 먼저 튀는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같이 달라붙어 줘야 될 것이고, 1군 쪽 애들은 조금 미심쩍다 할 때는 가만히 보셔야 합니다. 보시고
분명히 총대를 매는 놈이 먼저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면 밑에 동생들도 총대를 맬 거니까 같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1, 2군 다. 자, 다음은 플랜티넥과 케일런을 볼 텐데요. 뭐 요즘에 근래에 디페크 관련주로도 뭐 분류가 되고 이래 좀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인데, 일단 금요일날에도 제법 파동을 줬죠. 같은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파동을 좀 잘 준 종목은 플랜티넥과 케일런이 그나마 윗골을 크게 잘 달아줬죠. 둘 다 같은 기술주의 모습을, 서로 색깔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봐줄만은 하다. 봐줄만 하기 때문에 시가는 다 납죠. 0.9%. 케일럼은 보합. 그러니까 보고 계시다가 딱 둘 다 보합 기준가 잡고, 보합을 깰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보합 기준가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한다. 아주 쉽죠.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블루엠텍, 라파스, 한농, 화성, 필에너지는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그리고 블루엠텍은 약간 꼬리를 더 위에 올려가지고 만들어서 끝났군요. 보유하고 계신 분은 그대로 보유를 하면 될 것이고 2% 정도 올랐네. 없는 분들은 보합 돌파하면 들어간다. 보합 돌파 들어간다. 제가 왜 이런 거 봐야 된다고 이해했죠? 그렇죠? 잘 보시고. 다음은 라파스도 우리가 금요일 우리가 했나? 안 한 것 같네. 역시 이놈도 죽지 않고 잘 버티고 있네요. 그럼 또 봐야 돼요. 역시 이것도 기준은 보합 기준가입니다. 많이 보고 계시다가 보합 위에서 놀면 약간 이렇게 놀면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한농화성도 목요일 나갔다 금요일 종목인데 제법 올라갔더군요. 시가가 4%에서 15%까지 갔으니까 뭐 한 8에서 10% 수익은 나왔겠군요. 또 봅시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을 하고 없는 분들은 또 봅니다. 역시 시가가 0%대 안에 잡히면 그냥 보합 기준가 딱 잡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에너지. 필에너지도 우리가 목요일 나왔다 금요일 종목이었는데 이날은 별 움직임이 없었군요. 내일 한번 더 보죠. 시간은 0.8%. 0%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진입하시고 방금 전략 색깔만 안 바뀌면 보유를 한다. 그런 전략 유지합니다. 자, 다음은 비스토스 한번 봅시다. 비스토스는 금요일날에 자기 뭐 나름대로 FDA 뭐 어쩌니 하면서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받아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진행 중이니까 한번 보죠. 시간에 2.5% 좀 올려놓았습니다. 당일날에는 보면 시가를 16% 잡아가지고 25%까지 갔다가 종가상 16% 맞췄거든요. 저가가 5%예요. 시가 16% 뛰었고 5%까지 밀어주고 26%까지 갔다 소리 아닙니까? 즉 변동성이 심한 친구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새로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이놈은 좀 많이 까부는 친구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시가 기준 3% 잡히면 뭐 2,400원 이 정도 잡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가 기준으로 해서 시가 프로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은 시가 2% 잡히면 2% 안에서만, 3% 잡히면 3% 안에서만 대응을 한다는 전략으로 유지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삼천당은 늘 애정의 종목이죠. 애정의 종목인데 내일도 좀 갈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죠. 삼천당은 보면 이놈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는데 한번 봅시다. 0.7% 올랐군요. 기관과 외국인 좀 들어왔고 평소 삼천당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눌림 분석돼서 상승하면 좀 가져간다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GI 이노베이션과 샤페론입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보합입니다. 별로 진입한 데는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날 기간이 느닷없이 또 14만 4천 주를 넣었거든요. 뭐 며칠 전에도 뭐 6만 주는 넣었지만 그날 오름폭은 보면 그래도 제법 15%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죠. 전고점이 멀어 보여도 이런 애들은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거든요. 보합 기준가 잡고 잘 대응을 해줍니다. GI 이노베이션도
11%로 맞췄어요. 여기서는 캔들이 약했지만 캔들이 좀 두껍죠. 시가는 그리 높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시가가 너무 높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쁘진 않아요. 돌파하는 종목들 중에서. 기관이 금요일날 물량을 많이 넣네요. 46만 9천 주. 그제도도 넣었지만 외국인도 제법 물량을 넣었고 편안하게 잡고 색깔만 안 바뀌면 홀딩을 하자. HLB 쪽하고 HLB 생명과학 쪽은 같이 좀 봅시다. HLB 생명과학이 13.8%로 올리고 마쳤습니다. 그래 놓고도 시간에 좀 더 올려놨어요. 좀 부족한가 보죠. HLB 한번 볼까요? 5%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속도는 생명과학이 빠르겠죠. 근데 항시 제가 말씀드리듯이 HLB 쪽을 할 때는 생명과학 퓨라팩티스 무슨 애들 있지 않습니까? HLB 글로벌 졸졸이 붙여놓고 보는 게 좋아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 두 종목만 보죠. 자, 생명과학 보합 근처입니다. 편안하게 보시고 색깔이 아침에는 이렇게 보합 근처에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아침에는 한창 딱 시작하고 나면 뭐 왔다 합니다.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보시다가 약간 한 1, 2분 정도 있다가 하면 더 수월해요. 바로 충 차고 나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HLB가 생명과학하고 같이 붙여서 보자. 그리고 이놈들도 목요일날 금요일 종목인데 눌림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뭐 DXVX 아직까지도 뭐 올라갈 생각도 내려갈 생각도 안 하네요. 당일날에도 1% 정도밖에 빠지지 않는데 한 번 더 보죠. 한 번 더 보고 이놈은 언제 하냐면 이 보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이놈은 여기 보면 2695원이 1.7% 아닙니까? 3695원이 3700이면 1.8% 정도 되겠죠. 3700은 1.8%를 돌파할 때 들어간다. 그전엔 그냥 본다. 테슨 같은 경우에는 이놈도 그날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목요일 나왔던 금요일날 종목이었죠. 시가 1% 출발하고 7%까지 그래 한 5% 수익은 줬거든요. 주고 이제 더 이상 2차가 반등이 일하는데 더 못 가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급락이 일어나죠. 꼬리 봅시다. 꼬리가 저가가 마이너스 15%, 종가가 마이너스 12%니까 뭐 넉넉하게 봐서 3% 정도 꼬리라 보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시간이 0.9% 빠졌으니까 1% 까먹었네. 그러면 이 꼬리를 잡아 먹으려면 2%만 더 내려오면 되네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일단 이 꼬리를 뭐 2% 정도, 18,000 정도 있네. 이 정도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네. 꼬리를 1차 공략으로 보시고 뭐 2차 공략 18,000이면 조금 더 내려오겠네요. 그것도 한번 타점을 보세요. 그 두 개 타점을 벗어나고 깨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손대지 않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한 2% 내려올 거라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 꽁꽁 안 내려줘 그냥 빨갛게 올라간다. 그럼 빨리 빨갛게 해줘야 돼요. 예. 왜냐면 그 2% 그 뭐라고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주고 전통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받아서 올라가서 꼬리가 요렇게 달아주고 몸통이 요렇게 해서 이제 살짝 끝나는 게 좋죠. 좋은데 또 세상 일은 틀리단 말이에요. 세상 일은 우리만큼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생각을 두고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9월 달이라고 해서 뭐 세상이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어요. 사람들이 제가 항시 한 달이 바뀌는 그 시점에 제가 항시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그 마지막 그 마우스를 놓는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한 달이 시작한 시점은 선을 4개를 긋고 숫자를 적고 이 첫 번째 얘기다 최대의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실패를 해버리면 즉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냐면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 될 텐데 과도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끝날 때쯤이면 이번 달은 내가 뭐 2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손실을 봤는데 다음 달은 내가 좀 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2천만 원 세팅을 시키고 아니면 이번에 1,000만 원 돼서 한 3천만 원 세팅을 시키자.
그래갖고 뭐 이번 달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이번 달에는 딱딱 5%씩만 먹고 딱 마무리해야지. 5만 가지 계획을 마감날에 잡습니다. 앉아가지고 주말에. 그러면서 5만 계획을 잡고 5만 가지 뭐 밤새 아파트를 한 100채에 지었다가 한 20채에 무너뜨렸다가 뭐 이 짓을 해요. 밤새도록. 그래놓고 그 다음날 장을 맞이합니다. 벌써 앞에 만 가지 일이 돼 있는데 무슨 공사가 되겠나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대로 자리 분별 없이 그냥 한다는 뜻이에요. 기세를 파악할 줄도 모르고 감정에 휘둘리시다는 뜻이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평범한 여느 날의 하루라 생각을 하시되, 단지 새로운 한 달에 출발하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적어도 한 가지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한 가지 개념을 제가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 한 주만 쓸데없는 잡스런 짓 해가지고 뒤통수 맞고 돈 2천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하루 매매 한 500만씩 잃어버리고, 이런 맹탕한 짓은 하지 말고 5%도 좋고 3%도 좋고 운 좋으면 10%도 좋습니다. 이래서 이 일주일만 5일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보자. 그 하나의 전략만 유지를 해달라 제가 드린 말씀. 그러면 뭐가 좋다? 이 나머지 3주가 참 편다. 참 편다. 일주일이 얼마를 벌다 보면 사람이 마인드가 굉장히 편안해져요. 자신감도 있어지고, 그리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제가 이렇게 해라던 가장 큰 이유예요. 다문 100만을 벌어놓든 200만을 벌어놓으면 절대 이 DMM에서 자기 스스로가 무리하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문 며칠 동안 이렇게 쌓아놓은 탑을 잘 안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세심하고 조심스럽게